어서오세요. 생산적이고 생기 넘치는 예님이에요. 오늘쯤에서는 제가 공포물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공포물이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읽었던 글 중에 가장 무서웠던 베스트 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인상이 깊었고 여러 번 읽은 것도 있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려고 했었으나 며칠 전에 영화 곤지암을 보고 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자다가도 막 깨서 손에 땀을 흘리고 막 그랬어요. 거기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샤샤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화면이랑 같이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 그래서 제가 공포물까지는 못 읽어드리겠고 오늘은 귀신이 나오는 재미있는 작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유니밍 시작할게요. 오늘의 작품은요. 책 제목은 벽장 속의 치요고요. 작품 제목은 벽장 속의 치요예요. 여러 편 중에서 이거 대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은이는 오기와라 히로시 씨고요. 그리고 번역한 사람은 신유희 씨예요. 시작. 처음부터 안 좋은 예감이 들긴 했다. 복덕방 영감이 게이타가 석 달 전까지 근무했던 회사에 빌어먹을 과장과 똑담았기 때문이다. 월세 5만엔 이하로 욕실 딸린 방이라? 빌어먹을 과장과 똑같이 시커먼 머리를 뒤로 넘겨붙인 곤도 부동산 주인이 포마드 냄새를 풀풀 풍기며 게이타의 말을 복창한다. 마치 알래스카에서 해수욕이라는 대사라도 들은 듯한 말투다. 보증금이랑 사례금은 한 달치고요. 되도록 사례금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5만엔 이하로 욕실 딸리고 사례금은 없고 이번엔 알래스카에서 해수욕, 더군다나 당일치기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 월세 10만원대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권할 때만 해도 쉴 새 없이 파일을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이제는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이래가지고는 방구하기 힘들 텐데. 외곽이라고는 해도 여기는 일단 도쿄란 말이지. 게이타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보인 부침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그니까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된다니까. 욕실을 포기하면은 5만엔 이하가 가능하고 6, 7만엔을 낼 수 있다면야 욕조까지 딸린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다. 이번 달만 지나면 실업수당도 끊겨버리고 사실 5만엔도 힘에 부치는 형편이다. 그렇더라도 욕실 없이는 준코가 집에 왔을 때 곤란하다. 안 그래도 결벽증이 있는 그녀는 시티 호텔급 정도가 아니면 좀채 하게 해주지 않는다. 같이 대중 목욕탕이라도 갈까 하고 말했다간 그야말로 알마존 강으로 목욕하러 가자 라는 말이라도 들으냐 오만정이 떨어진 얼굴을 하겠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다른 조건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나 아무래도 좋다. 곤도 부동산 주인은 게이타의 말꼬리를 잡고 허공을 바라보며 잠시 뭔가 궁리하는 척했다. 게이타의 얼굴에 묘한 웃음을 던지는가 싶더니 이마를 탁 치며 방금 생각났다는 듯 말한다. 하나 있긴 있었네. 사무실 안쪽에 캐비닛으로 걸어가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지금까지 본 컴퓨터 도면과는 달리 손으로 그린 방 배치도다. 꽤나 오래된 듯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여긴데 말이죠. 확실히 욕실이 딸려있다. 3평 정도 되는 다다미 방에 부엌 겸 식당, 다용도실이라고 표기된 골방까지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월세 11만엔짜리 원룸보다 더 넓다. 이렇게 해서 고작 36,000엔, 사례금 없고 관리비도 없고 싸다. 기분 나쁠 정도로. 왜 이렇게 싼 겁니까?
눈을 빛내며 게이타를 바라보는 곤도 부동산 주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0.1초 만에 다시 간사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게 뭐랄까 딱 한 가지 흔히 있어서. 여기서 뭡니까? 아니 도보로 9분. 1분이 80초 이상인 부동산 업자들의 시간으로 환산하더라도 지나치게 멀다 할 정도는 아니다. 볕이 거의 안 드나 보죠? 아니, 그 점은 염려 놓으세요. 햇볕이 쨍쨍이라니까. 그럼 비가 셉니까? 바닥에 그릇이라도 떨어뜨리면 둥둥 떠다니나요? 당지 않아요. 건물이야 튼실하지. 어쨌거나 맨션인데. 그럼 어째서? 순간 부동산 주인의 눈가에 웃음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조금 오래된 게 흠이라서. 오래됐다니 어느 정도죠? 지은 지 한 35년쯤 되었었죠? 어느새 말씨가 경어로 돌아와 있었다. 35년 전부터 맨션이 존재했다니 미처 몰랐다. 33,000엔으로 어떻습니까? 부동산 주인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고하는 퀴즈쇼의 사회자 같은 눈으로 게이타를 바라보고 건물 대장을 펄럭펄럭 넘긴다. 그럼 그 집으로 부탁드릴게요. 가보지도 않고 결정했다. 보고 나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 어쨌거나 게이타는 28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바보는 아니지만 속담류는 거의 아는 게 없다. 만약 알았다면 이런 문구를 떠올렸을 테지만 싼 게 비지떡 또는 공짜만큼 비싼 건 없다. 여기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9분. 스키가오카 맨션은 확실히 너덜너덜했다. 맨션이라지만 작은 3층 건물.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거뭇거뭇하게 그을린 자국에다 그 추레함을 숨기듯 사방팔방으로 뻗은 담쟁이 덩굴로 덮여 있어서 마치 이끼 낀 거대한 비석처럼 보였다. 젖빛 유리를 끼운 나무 현관문을 빠져나오자 게이타의 구둣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음산하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따윈 물론 없다. 게이타는 가전제품 회사의 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투도어 냉장고의 무게를 견디며 계단으로 향했다. 이거 직접 지고 가나봐요. 이사 경비를 절약할 셈으로 렌터카를 빌려 혼자 짐을 실어온 것이다. 친구한테라도 도움을 청할까 했지만 그만뒀다. 실직 상태인데다 재취업 가망성도 불투명한 가운데 초라한 새 집으로 이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회사를 그만둔 이후론 옛 직장 동료와도 학창시절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 한 층당 3가구. 1층 바로 앞에 보이는 방 2개에는 문패가 없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지 짐작이 가질 않는다. 제일 안쪽 방에만 유독 커다란 나무 문패가 걸려있다. 금칠한 문장 아래에 팔룡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꽃꽂이나 다도교실이 아닌 건 분명하다. 못 본 셈 치기로 한다. 층계참에서 보는 한은 2층도 쥐죽은 듯 조용하다. 게이타가 들어가 살 방은 302호, 3층의 한가운데 방이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식당 겸 부엌이 있고 오른쪽에 욕실, 안쪽은 다다미방. 다용도실이란 현관 옆에 벽장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을까. TV, 비디오 플레이어, 에어컨, MD 컴포넌트, 컴퓨터, 식탁, 침대, 책이며 비디오 테이프로 가득 찬 골판지 상자. 이사를 하고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재도구에 파묻혀 살아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대체 어쩌자고 파스타 머신까지 사들였는지. 사이사이 가스며 전화 개통 수속도 끝내고 이삿짐을 전부 날랐을 즈음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게이타는 철판이라도 된 듯 뻣뻣해진 허리를 주무르는 한편 산맥을 이루다시피 하고 있는 상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그만 됐다. 나중에 하자. 우선 양 옆집에 인사부터 하기로 했다. 이웃집의 존재 따위 무시하는 게 도쿄식인 모양이지만 1km 밖에 있는 집의 저녁 반찬이 뭔지까지 알 정도로 외진 시골에서 태어난 게이타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얼굴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영 불편하다. 선물용 타워를 손에 들고 우선 왼편 방인 303호의 벨을 눌렀다. 벨을 3번 눌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집을 비웠나 싶어 돌아서려는데 그제야 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온 사람은 게이타보다 나이가 조금 위인 듯 싶은 남자다.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창백한 얼굴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다. 남자의 키가 작기도 하거니와 302호와 마찬가지로 문에서 안쪽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좁고 긴 구조였기에 겨우 몇 센티미터 정도만 열어놓은 문틈으로도 방 안에 놓인 수수한 책상과 벽에 붙어있는 미소녀 애니메이션 포스터와 와세다 대학 입시까지 앞으로 150일이라고 써붙여놓은 종이가 엿보였다. 믿어지진 않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아래인 모양이다. 옆집에 이사온 다무라 게이타라고 합니다. 묵묵부답. 잘 부탁합니다. 역시나 묵묵부답. 다방나룻이 자란 뺨을 부풀렸을 뿐이다. 타워를 건네자 낡은 걸레를 다루는 듯한 손놀림으로 집어들고는 면접에서 내동댕이 치듯 문을 닫는다. 우편함 밖으로 타월이 튀어나왔다. 인상 한번 고약하다. 부하가 나서 타월을 다시 쑤셔 넣어 주었다. 이거를 일부러 준비해온 것도 참 웃겨. 301호는 초인종이 고장나 있었다. 노크를 하니 이쪽은 5초 만에 문이 열린다. 귀에 생소한 민속음악과 눈앞이 뿌얘질 정도로 자욱한 담배 연기가 넘쳐나왔다. 나온 사람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남자. 게이타가 인사를 하자 묘한 억양으로 대답을 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아시아계 외국인이다. 방에는 어림잡아 헤아려도 10명은 됨직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모두 비슷비슷한 생김새. 게이타의 모습을 보더니 욕실로 뛰어가느라 난리법석이다. 남자가 어깨를 움츠리고 속눈썹이 긴 낙타처럼 서글픈 눈으로 게이타를 바라본다. 경찰? 아니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이사? 네. 이사를 영어로 하면 뭐였더라? 경찰이라는? 아니요, no problem. 내 이름은 다무라 게이타입니다. 옆방인 302호에서 새로 살게 됐어요. 잘 부탁해요. 이번에는 통한 모양이었다. 302? 예. 남자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게이타의 방 쪽을 엿보는가 싶더니 0.1초 만에 잽싸게 목을 집어넣었다. 나도 정말로 부탁해요. 그런데 당신 큰일이야. 옆집은 부다의 까마르. 여기 부다의 까마르라고 옆에 주석이 뭐라고 달려있냐면요. 말레이어로 악령의 방 이란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다의 뭐라고요? 게이타가 되묻자 남자는 낯선 외국어로 기도문 같은 말을 두세 마디 중얼거리고 긴 목을 천천히 흔들었다. 찌닥 아빠. 일본어로 하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예요. 정들면 고양이니까. 일본인한테서 배운 듯 썰렁한 개그를 하며 게이타에게 윙크를 한다. 사막에서 조난자를 발견한 쌍봉낙타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 제가 외국인을 발음을 좀 우스꽝스럽게 했는데요. 제가 외국인 혐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보처럼 읽은 게 아니라 여기 이런 식으로 묘사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으로 돌아와 당장 필요한 것들만 우선 배치했다. 식당 겸 부엌에는 2인용 테이블과 찬장, 다다미 방에는 침대와 2인용 소파. 전부 준코가 골라서 산 이탈리아 제품이다. 혼자 살림엔 조금 사치스럽지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준코의 심중은 알고 있다. 결혼하고 나서도 쓸 수 있는 걸로 해. 오래된 맨션의 리놀륨 바닥과 색바랜 다다미 위에 놓으니 죄다 가짜처럼 보였다. 준코를 못 본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다. 회사를 그만둔 직후부터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한 지 2년. 아직 프로포즈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말머리에 결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자를 덧붙이는 사이가 되었다. 아마도 정리해고나 외한 가지로 회사를 그만둔 게이타가 부지불식간에 초조한 마음을 비친 것이 화근이 되었을 것이다. 돈이 없다 보니 그녀가 좋아하는 프랑스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 데려가길 망설였던 것도 잘못이었다. 요즘엔 전화도 게이타 쪽에서만 걸 뿐 그녀가 먼저 걸어오는 일은 없었다. 이메일이나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도 답변이 없을 때가 많다. 어서 빨리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두 사람 사이는 더욱 악화되고 말 것이다. 회사를 그만둘 때만 해도 아직 추운 시기였는데 달력은 벌써 여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독하게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게이타는 땀투성이가 된 티셔츠를 벗어던졌다. 나머지는 내일 하고 우선 목욕부터 하자. 이일껏 욕실 딸린 방도 얻었는데. 욕실 문 손잡이에 손을 댄 순간 갑자기 목덜미 털이 쭉 서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서 있을 때 그런 느낌. 돌아보았지만 물론 아무도 없다. 로코코풍의 찬장 유리의 벌거숭이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는 자신의 얼간이 같은 모습만 비칠 뿐. 구식 급탕기에 미지근한 물을 뒤집어 쓰고 나서야 깨달았다. 바디 클렌저도 샴푸도 아직 이삿짐 상자 안에 있다. 젖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다다미 방으로 돌아온다. 어디였더라? 어림짐작으로 열어본 상자 안에는 삐삐 주전자와 마이센 자기로 구색을 맞춘 식기류밖에 없었다. 사랑!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다담이 쓸리는 소리다. 방을 둘러보고 있자니 또 사랑! 정면을 보았다. 그대로 목이 굳어버렸다. 상자 저편에 얼굴이 있다. 누구냐? 앞머리를 일자로 자른 단발머리 여자아이였다. 3단으로 쌓아놓은 상자 위로는 샐러드 볼을 뒤집어 놓은 듯한 머리와 가늘게 째진 눈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이타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뭐하는 거야? 여긴 내 집이라고. 소녀의 눈알이 게이타의 사타구니로 옮겨가는가 싶더니 가느다란 눈이 나뭇잎골로 활짝 열린다. 심히 좋지 않은 시츄에이션이었다. 팬티를 벗은 남자와 여자아이. 다른 사람들이 봤다간 어린 소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변태남으로 오해할 게 분명했다. 황급히 주전자로 사타구니를 가리고 팬티를 주워들어 욕실로 주랭랑 쳤다. 현관 쪽으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났다. 팬티를 꿰입고 현관 쪽을 엿보았을 때에는 이미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랫집 아이인가? 게이타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대체 이놈의 맨션은 어찌 되먹은 꼬락선인지. 월세 33,000엔은 역시 너무 쌌던 건가? 다음날 저녁 무렵 게이타는 휘파람을 불며 공중공중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오늘 본 토아 코퍼레이션의 면접은 감이 꽤 좋다. 아니 꽤 좋은 정도가 아니라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토아 코퍼레이션은 신생 화장품 판매 회사. 현재는 무점포 판매만 하고 있지만 근시일 내에 마스모토 기요시 버금가는 프랜차이즈 체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사업을 위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전 회사에 비하면 인지도는 낮지만 급여는 무려 1.5배. 보너스도 훨씬 많다. 느닷없이 간부 면접을 하더니 돌아 나오는데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겠나? 머릿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한 손으로 휘휘 돌리고 있는 편의점 비닐봉투 속 내용물은 평소의 김밥 도시락이 아니다. 돈가스 덮밥 도시락. 술과 마른 안주도 있다. 취업을 미리 축하하는 거다. 이번 회사에선 잘해야지. 게이타의 전 직장은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대형 백화점이었다. 본사 내의 외부 마케팅부. 기업이나 굵직한 부자들이 주 고객층인 인기 부서다. 출신 대학도 회사 안에서 제법 위세를 떨치는 학연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 제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영업 성적도 우수했다.
한마디로 출세 코스로 가는 편도 티켓을 쥐고 있었다. 유통 불황의 여파로 게이타가 근무하던 백화점에도 구조조정의 태풍이 휘몰아쳤지만 그저 남의 일일 뿐이었다. 기소가 외부 마케팅 1과의 과장으로 부임해 올 때까지만 해도 기소는 부임하자마자 벌인 그놈의 집들이에 같은 과 직원 중 게이타만 참석하지 않은 것에 독을 품은 게 분명하다. 감히 처음부터 기소에게 반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날은 피치 못할 약속이 있었을 뿐이다. 준코와 가려고 무려 석 달을 벼르다 겨우 예약한 유명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아무튼 집들이 다음날부터 기소는 게이타에게 트러블 메이커로 소문난 고객들만 떠안기다시피 했다. 그래놓고 상담에 실패하면 무능하다고 문책했다. 덕분에 회사 내에서의 평가는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았다. 구조조정 대상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자진해서 사표를 내던지고 나와버렸다. 옆 부서에서 근무하는 준코에게 그 이상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른다. 세 캔째 맥주를 따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다. 준코에게 전화를 해야지. 이사 간다는 얘기도 새 주소도 메일로만 보냈다. 재취업이 거의 확정되었노라고 보고하면 분명 기뻐해 주리라. 슬슬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어? 뻔한 대사를 몇 차례 입안에서 웅얼거리고 맥주로 목을 축이고 나서 다른 번호들과 구분하여 홀로 다른 그룹에 등록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는 준코의 것이 아니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게이타는 휴대전화로 이 말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서 맥주를 다시 한 모금 넘겨 얼얼한 목을 적셨다. 그래, 준코는 최신 기종이라면 사족을 못 쓰니까 또 전화기를 바꾼 거야. 사귀는 2년 동안 3차례나 기종을 변경했을 정도니까. 그런 게 틀림없다. 이전부터 AU를 도코모로 바꾸고 싶단 말도 했고 좀 기다리면 바뀐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겠지. 맥주를 반쯤 마시다 말고 술을 위스키로 바꿨다. 유리잔 반쯤 되는 분량을 스트레이트로 단숨에 들이켜고 벽지라도 뜯어먹듯이 맛없는 육포를 물어뜯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그런 게 틀림없어. 몇 시쯤이었을까? 전기 드릴로 아스팔트에 구멍을 뚫고 있는 꿈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어느새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린 모양이다. 전기 드릴 소리는 자신의 뇌 속에서 들려왔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심장박동의 리듬에 맞춰 지끈거린다. 심하게 목이 말랐다. 냉장고 안의 생수가 아직 남아있기만을 바라며 천천히 머리를 들어올렸다. 옷장 위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뿌연 물체가 보인 것 같다 게이타는 잠에 취한 눈을 비볐다. 인형이다. 할머니의 이치마스 인형. 이게 얼마만인지. 이치마스 인형 여기 주석 뭐라고 달려있냐면요. 단발머리에 후리소대 기모노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 모습을 본딴 일본의 전통인형이라고 써있어요. 게이타의 집은 그리 유복한 편이 아니라서 막내인 게이타에게는 자기 방이 따로 없었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할머니 방에서 함께 지냈다. 장롱 위에 목각 인형이며 다른 인형들이 즐비한 방에 친구들을 데려왔다가 엄청 놀림당했었지. 그 커다란 인형을 보는 것도 오래간만이군. 아직 술기운과 잠에 취한 머리로 게이타는 생각한다. 이게 인형이 크군요. 몸을 일으키고 이곳은 고향집이 아니며 인형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해에 신사에 복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순간 인형의 실루엣이 느릿느릿 움직였다. 사람 그림자가 스르르 옷장을 타고 내려오더니 부엌으로 걸어간다. 이치마스 인형 풍의 단발머리가 눈에 익었다. 어제 본 그 소녀다. 게이타는 벌떡 일어나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더듬어 불을 켰다. 뭐하는 짓이야?
고함을 치며 가능한 한 무섭게 보이는 표정을 짓고서 부엌에 고개를 내밀었다. 아무도 없다. 부엌에도 불을 켜고 테이블 밑을 살펴보았다. 없다. 잽싼 꼬마다. 어느 쯤에 나가버렸담. 전에 살던 집엔 자동 잠금 장치가 달려있었던 까닭에 게이타는 번번이 문단속하는 걸 까먹는다. 이제부턴 신경 써야지. 이놈의 맨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무거운 머리를 안고 현관까지 가서 깨달았다. 문은 제대로 잠겨있다. 꼬맹이가 제주도 좋다. 어떻게 잠겨있는 집에 침입했을까? 체인까지 걸어놨는데. 게이타는 고개를 갸웃한다. 갸우뚱한 목이 제자리로 돌아오질 않는다. 설마 무심결에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말을 도중에 삼켰다. 끝까지 다 말하기가 무서웠다. 머릿속으로 현명하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다. 합리성이란 아폴로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에 태어난 게이타에게는 날 때부터 주위에 넘쳐났던 생활의 중요 요소이다. 그래, 게이타는 손가락을 튕긴다. 필요 이상의 과장된 몸짓으로. 환각이다. 이사의 구직 활동까지 겹쳐 바쁘게 지내다 보니 피곤했던 거다. 그런데다 술까지 퍼마셨으니. 그런 게 틀림없어. 일부러 소리내어 그렇게 말하고 불을 켜둔 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미 잠이나 잘 계제가 아니었다. 취기는 일찌감치 날아갔고 말똥말똥해진 머릿속으로 환각하고 마치 앵마기 주문처럼 되뇌었다. 얼마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을까. 희미한 마찰음이 났다. 장지문 열리는 소리. 현관 옆 벽장에서 나는 소리였다. 자박. 거실의 리놀륨 바닥을 맨발로 걷는 차릴진 소리가 난다. 안 돼. 환청까지 시작되다니. 게이타는 베개 컵으로 귓구멍을 틀어막았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뛰는 가슴을 달래가며 숨을 죽인다. 베갯머리에서 소리가 멈췄다. 쿡! 누군가가 이불 위로 등을 쿡 찔렀다. 게이타가 움직이지 않자 다시 한번 쿡! 게이타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참았다. 환각이야! 환각! 환각은 조그맣게 숨을 내쉬고 다시 멀어져 간다. 곧이어 부엌 테이블에서 고양이의 입맛 다시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환각이 육포를 먹고 있다. 만나네. 환각이 중얼거렸다. 겉보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노파 같은 낮은 목소리였다. 이건 무슨 고기인고? 환청이야. 환청. 말개기인가? 말이든 양이든 토끼든 상관없어. 어서 사라져줘. 캔맥주를 따는 환청이 들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목이 맨 듯 토해내는 환청이 들렸다. 으에!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한쪽 손을 입안에 쑤셔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네는 아니 되겠구먼. 자기 말을 하나 싶어 게이타는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요상한 수염? 흉상이야. 뱀눈을 하고 있구먼. 테이블 위에 팸플릿을 보고 있는 것이다. 투아 코퍼레이션 사장을 일컫는 말인 듯 싶다. 뭐잖아. 천벌이 내릴게야. 온몸의 떨림이 멎질 않았다. 스며드는 밤바람이 몹시도 차갑게 느껴졌다. 에어컨을 틀지 않았으니 창은 열려있을 터. 아! 게이타는 이불 속에서 조그맣게 소리를 질렀다. 창문이다. 뭐야, 창문이었어? 도로 반대편에 있어서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침입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야? 창문으로 들어온 거로군. 합리적인 해답을 이끌어낸 순간 몸의 떨림이 딱 멎었다. 이제 남은 의문은 한 가지. 어째서 저런 어린아이가
이 밤중에 여기에 들어왔냐는 것. 게이타는 이불 틈으로 테이블 쪽을 엿보았다. 소녀의 등이 보였다. 의자 위에 정좌하고 있다. 귀 부근에서 가지런히 자른 머리카락 아래 육포를 우겨 넣은 동그란 뺨이 우물우물 움직이고 있었다. 어이 너! 말을 걸자 소녀의 몸이 흠칫했다. 삐걱거리는 인형 같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본다. 아랫볼이 불룩한 동그란 얼굴, 길게 째진 가느다란 눈, 하얀 피부에 코도 입도 작아서 마치 만두에 금만 2개 그어놓은 것 같았다. 게이타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가느다란 눈이 휘둥그레졌다. 황급히 의자에서 뛰어내려 현관을 향해 달려나간다. 문턱에 채여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단발머리가 정종 잔 모양으로 뒤집히며 바닥에 넘어졌다. 대체 뭐 하는 거냐? 게이타가 다가가자 엉덩방아를 찧은 채로 다가가는 거리만큼 뒷걸음질 친다. 키는 140cm도 채 안 돼 보인다. 아직 어린아이다. 정색을 하고 화를 내자니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이타는 화를 억누르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낸다. 화내지 않을 테니까 말해보렴. 소녀는 육포를 부적인 양 2손으로 움켜쥐고 단발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배가 고팠는지도 모른다. 작은 동물을 다루는 요령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아침에 먹으려고 사둔 주먹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소녀가 조심조심 손을 뻗었다. 보름달 같은 얼굴에 비해 팔은 너무도 가늘다. 포장 비닐도 벗겨내지 않고 주먹밥을 덥석 베어 물었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햄스터처럼 아득한 눈을 하고 연신 뺨을 움직인다. 입안의 것을 삼키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 이거 절반까지 읽기에는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근데 지금 덕후가 밖에서 되게 시끄럽게 굴고 있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밤 되게 늦은 시간인데 위층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려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내일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무슨 소리일까 저게? 이상한 소리. 지금 한 2시 반이거든요, 밤. 이상한 소리가 나. 하여튼간 덕후가 대답도 한다. 하여튼간 우리 읽어주는 연희맹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